MBC 경남 다큐멘터리 드라마 79년 마산. 북마산 거리에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군인들이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팍팍 굴르면서 가니까 분위기는 아주 삼엄하고 사람들은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 3.15가 그렇게 크게 일어날 때도 경찰이 나와지 군인들은 안 나왔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나선 거 보니까 큰일이 났구나. 부마 항쟁 당시 부산에서 1,057명, 마산에서 506명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될 폭행과 고문이 자행됐다. 유신 정권은 이미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할 그림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저 눈을 가리고 끌고 가면서 너 같은 놈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냥 지하실 끌고 가서는 또 빨가벗기고 이제 물 퍼부으면서 그런 질문을 막 하는 거죠.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큰 사건 속에 우리를 주축을 해서 어떤 큰 사건을 만들고 싶지 않았나. (1979년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됐다. 친애하는 마산 시민 여러분, 우리 군은 대무대 주위의 모든 군중을 시위 군중으로 판단하고 전원 연행하겠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는 당시의 계엄령과 위수령은 일단 불법 판정을 받았어요. 시민 제압을 목적으로 동원된 군 병력.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위수령은 군을 국내 정치 개입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들어서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는 68년 만에 위수령을 폐지한 바 있다. 자, 지금부터 마산 사태 관련해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0일 오후 5시 마산경찰서. 최창림 마산경찰서장이 무언가를 꺼내놓았다. 총입니다. 예, 사제 총기요. 사제 총기요? 불순 분자들이 데모하면서 발포한 사제 총기. 시위대들이 총을 쐈단 말입니까? 아이고, 쐈지요. 그럼 그거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확인이 됐습니까? 이봐요, 질문을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기자 보고 질문 못하게 하는 기자회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도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사제총이 나왔다. 이거는 북한 그 프락지의 소행이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그대로 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가 본 사제총 저걸 시위에 쓸 수 있는 총이라고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죠. 그럼 경찰이 그걸 왜 그런 걸 발표했느냐? 한마디로 이제 이게 부마 항쟁을 북한의 사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진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편 제5공소 특전여단에서 1등병으로 근무하다 79년 10월 20일 마산으로 투입된 홍성태. 이곳에서 그는 편의대로 차출된다. 편의대란 자신을 위장한 뒤 책임지역 내에 침투, 적을 탐지하고 색출한 임무를 맡은 군인을 말한다. 제가 그 어떤 민간인 형사하고 같이 그 어떤 다방 같은 그러한 곳에 가서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그 형사가 저에게 저 사람들한테 가봐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죠.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들에게 잠깐만 대화를 시위를 하는 거를 유도를 해내고 신학대학생이자 공수부대원이었던 홍성택은 40년 동안 이 일로 고통스러워했고 공개 증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사과하고 있다. 항상 그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제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 기회가 저에게 우연히 주어졌기 때문에 고백을 했고 그리고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바탕 거대한 시민 항쟁이 휩쓸고 간 마산. 그런데 40년 동안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억울한 희생자도 있었다. 아이고 왔나? 예, 어머니. 안 주무시고 해. 마산 시민 항쟁이 일어난 10월 18일 밤 한일합섬 식당에서 일하던 천수록 씨의 집이다. 아들 아버지는 잡니까? 안 들어왔다. 예? 안 들어왔어요? 통금 시간일 텐데.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어디 있어도 그 사람들은 오면 들어올 사람인지 안 들어올 사람은 사람을 이제 건녀를 찾다가 못 찾았어. 이제 내 혼자라도 약속을 행위니까 물이라도 한 걸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쌀로 들어가서 수도 가서 쌀로 씻은 거는 또 귀국이 힘들지만 눈물이 너무 나는 기라. 그렇게 보름여의 시간이 흘렀고 유치준이 실종된 지 일주일 뒤인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을 했다. 그리고 영결식 이틀 전인 11월 1일 보소, 유치준, 우리 아들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 형사반장은 두 사람에게 도시락통 하나를 건넨다. 이건 우리 아들 아버지 도시락인데. 주민등록증이 그 도시락 안에 있어갖고 확인이 좀 늦었습니다. 막 그래갖고 막 가족들한테 연락도 늦었고. 엄마.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기 어디 있습니까? 교방동 화장터 가는 길에 그 길에 감회장 돼 있습니다. 매장이요? 묻었단 말입니까? 가족들한테 말도 없이? 아버지는 항상 패스포드를 가지고 가니까 항상 지갑 안에 있는데 왜 거기 도시락 안에 나오느냐. 나는 그때 순간적으로 의문은 들었지만은 항의는 못 했습니다. 그 당시 뭐 기자들도 그 기사를 못 쓸 정도니까 아버지 사망했다, 소지품 신분증 주고 부검했다, 남양에 가가고 매장되어 있다 가고 거기 끝이었습니다. 정말 당시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몰랐을까? 가족들이 유치준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79년 11월 1일이다. 그 열흘 전인 10월 20일 마산 경찰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반장님. 아이고 성기사. 또 와 아침부터 일하노? 반장님. 내가 18일 밤에 산호동 세안자동차 앞에서 죽은 남자 시신 찾아가 2번이나 도립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뒤통수며 코며 피로 엉망이던데. 그건 뭐예요? 누굽니까? 그거 수출 209 공사장에서 목수일 하던 사람인데 그냥 술 먹고 혼자 비틀대다가 자빠진 모양이더라고. 혹시 시위대 잡다가 경찰이나 군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 기자. 그 무슨 말을 그래 하노? 누구 죽는 걸 볼라이라 나. 봐라 성 기자. 에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어? 조사한 경찰한테 내가 이제 직접 이야기를 들었죠. 유치준 씨가 퇴근해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된 그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걸 알게 됐어요. 한 보름 동안을 사체를 인도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상하다. 제가 알고 있는데 경찰이 모를 리가 없죠. 만약에 몰랐다면 나도 몰라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경찰에 들었던 이야기란 말이죠. 관련해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펴낸 부마 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대통령 지시사항. 계엄 업무 수행 중 사상자 발생할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외비로 하며 발설자 체포하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차원에서 사상자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체를 들고 경찰서를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걸 완전히 막 사회 문제화 시켜버리면은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3.15 당시 그 마산 앞바다에 체류탄을 눈에 맞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있던 김주열이가 학생이 떠오르면서 이게 이제 4.19를 촉발시킨 거거든요. 마산 시민들 특성상 만일에 거기 뉴스 나왔다면 아마 마산 시민들 다 일어났을걸요. 그러고 그게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매장해버렸고 시신이 나오면 안 되니까. 고 유치준 씨의 아들 유성국 씨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해왔다. 외로운 싸움이었다. 마침내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제54차 위원회의를 열어 고 유치준 씨를 부마 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의결했다. 사망한 지 40년 만이었다.